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미증시에서부터 우리 증시까지 시장의 경계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크게 떨어지며 출발했던 국내 증시, 이후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며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시간 양지수 모두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75% 하락하면서 3,923포인트 선을 지나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0.66% 내리면서 872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지수 모두 장초반 강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장초반 낙폭을 확대하며 3,950선까지 내려가며 강한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만 현재 시간은 다시금 약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850포인트 선까지 하락하면서 힘든 모습 보였는데요. 이후 상승 전환도 이뤄졌지만 다시금 내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셉니다. 장 초반부터 강한 팔자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시간은 9,500억 원 넘게 팔아치우는 모습이고요. 개인이 4,200억 원 넘게, 기관은 5,3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개인과 기관이 지수를 방어해내는 모습인데요. 개인이 420억 원가량, 기관이 400억가량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이 760억 원 넘게 팔아치우는 모습 보여줍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1,460원 부근에서 횡보하는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0.42% 오른 1,467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또다시 재점화될 것이란 전망에 고려아연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영풍과 MBK연합의 지분율 확대 움직임이 확인되자 시장에선 영풍 MBK연합이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분을 확대하며 경영권 분쟁 3라운드에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MBK는 최근 장내 매수를 통해 고려아연의 지분 18,000주를 추가로 확보하며 약 200억 원가량을 더 투입했고 자사주 소각 효과까지 겹치며 양측의 지분율은 기존 41.25%에서 44.24%까지 올라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최윤범 회장 측이 자사주 소각을 통해 지분율을 빠르게 높이자 영풍 MBK연합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지분을 늘리며 맞불 매수에 들어갔다고 해석했습니다. 현재 시간 고려아연 주가 체크해보겠습니다. 양측의 지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에 주가가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4.58% 오르면서 111만 9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유 업황 개선 기대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S-오일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며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정유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S-오일에 대한 증권가의 호평도 이어지면서 IM증권은 오늘 S-오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IM증권연구원은 7월 이후 등유와 경유를 중심으로 정제 마진 강세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며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되는 유럽 18차 제재 패키지를 앞두고 중동과 미국, 인도 등에서 디젤 수입을 대폭 늘리고 있는 점이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증권가는 정유 마진 강세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 러시아 제재 강화와 글로벌 정제 설비 증설의 부진, 겨울철 성수기 효과까지 겹치면서 정제 마진의 상승세를 지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시간 S-오일의 주가도 체크해보겠습니다. S-오일 현재 4.2% 오르면서 89,300원 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HMM이 아랍에미리트의 비진그룹 계열사 비쉬핑과 LPG 운송 사업 확대를 위해 싱가포르의 합작법인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HMM과 비쉬핑이 각각 50%씩 투자한 합작법인은 HD 현대중공업에서 짓고 있는 초대형 가스 운반선 2척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인도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규 선박은 비진그룹의 원자재 에너지 트레이딩 계열사와 15년 장기 운송 계약이 체결돼 있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 5척의 LPG 선박을 운용하다 2016년 이후 중단했던 HMM은 지난해 발표한 2030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5년 후 LPG와 암모니아 운송선들을 20척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HMM의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HMM 현재 1.92%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9,1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0일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AI 고평가 논란에 대한 해답을 엔비디아가 내려줄 것으로 보며 시장의 관심은 높아져 있습니다. 최근 강한 변동성을 이어가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시장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만 해도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장 초반에 하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낙폭이 깊어지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한 2% 가까이 빠지는가 싶다가 또 상승으로 전환하더니 조금 전에는 또 시장의 하락으로 결국엔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하루 안에도 이렇게 심한 변동성, 최근에 11월 들어서는 계속 이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죠. 시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10월에 엔비디아 덕분에, 젠슨왕 덕분에 우리 지수나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는 11월에는 이 젠슨왕 엔비디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내일 중요한 분수령 기점이 되는 날인데요. 내일 아침에 엔비디아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왕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연말까지 시장의 방향성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내일 실적 발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지, 어떤 포인트들이 중요 포인트인지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때문에 시장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때문만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AI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가 미국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엔비디아에게 그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때마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나옵니다. 자, 여러 증권사나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상 깊었던 것, JP모건이 분석한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전망과 중요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숫자를 전망을 해놨는데요. 2025년 4분기 매출 추정치, 일단은 3분기, 지난 분기에는 한 558억 달러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시장의 컨센서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분기죠. 그러니까 4분기에 앞으로의 실적 전망, 지나간 것보다 앞으로 올 것이 지금 더 중요합니다. 엔비디아에게는 항상 실적 발표할 때마다 그게 꼬리표처럼 따라 붙었죠. 앞으로의 실적 가이던스가 얼마냐, 앞으로의 AI 시장이 그럼 얼마나 더 성장할 것이냐,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시장의 컨센서스 4분기의 매출 추정치 지금은 한 615억 달러 정도로 평균치가 잡혀 있는 상황인데 JP모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것이다. 실적 전망을 더 높게 잡았습니다. JP모건은 630억에서 640억 달러 정도가 나오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4분기의 매출 전망이 훨씬 더 높을 것이다. 결국에는 AI에 대한 버블론, 이런 것들을 좀 잠식시키기 위한 그런 정도의 실적 추정치를 아마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과연 젠슨왕도 이 정도 수준의, 아니면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매출 전망치를 발표하게 될지,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일단은 그러면서 JP모건은 실적 전망치가 비트하거나 레이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은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분기 매출 추정치,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615억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 이렇게 평균으로 나온 컨센서스보다 사실 속마음으로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는 실적 추정치, 전망치들이 있습니다. 그게 엔비디아의 주가를 출렁거리게 하는 중요 포인트인데, 사실 속마음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거보다 더 나와야지 만족스럽다라는 그런 속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지금 650억 달러 이상은 나와야 시장에서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라고 만족하는 수준의 정도 숫자가 책정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서류상이나 리포트상에 나와 있는 숫자들보다 우리의 속마음에 있는 650억 달러 이상이 훨씬 더 중요한 숫자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내일 젠슨왕이 과연 어떻게 숫자를 발표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고요. 자,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JP모건은 내년에 이 렉 출하량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의 실적 전망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리포트를 써줬습니다. 뭐 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AI 슈퍼컴퓨터에 뭐 이 엔비디아가 GPU만 파는 게 아닙니다. GPU나 CPU나 그리고 거기에 냉각 장치 이렇게 통합해서 패키지 풀세트를 팔거든요. 그걸 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렉도 내년에 출하량이 꽤나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JP모건 체이스는 일단은 이렇게 전망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엔비디아 실적의 진짜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나올 이야기와 질문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지금 내년부터 HBM4 가격도 올라갈 거고 지금 LPDDR, 메모리 가격도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가격이 다 올라가는 것이 결국엔 엔비디아의 수익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시장을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아주 또 중요한 포인트일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새롭게 출시될 루빈의 원가 구조, 마진율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일단은 HBM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SK하이닉스가 HBM4 가격을 HBM3E보다 50% 더 높여서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다 이것이 좀 뭐 엔비디아에겐 부담일 수 있겠지만 그나마 HBM 쪽은 가격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고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선제적으로 메모리 업체 SK하이닉스 같은 회사와 가격을 확정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변동이 심하지 않을 수 있고 어쨌든 고정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LPDDR 쪽입니다. 이게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엔비디아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 LPDDR은 이렇게 고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LTA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가격 고정을 할 수 없고 결국에는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지만 최근의 전망들을 보면 LPDDR 가격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이 많잖아요. 결국에는 이쪽에서 마진이 손실될 수 있다. 마진의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젠슨 왕이 내일 이것에 대한 해답을 줘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 손정희 소프트뱅크도 엔비디아를 매도했고 피터 틸도 엔비디아를 매도했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 최근에 이 마이클 버리라고 해서 여러분 영화 아시죠?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최근에 엔비디아 하락 배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칩을 사가는 빅테크들이 있잖아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 반도체의 내용 연수를 인위적으로 늘려가면서 감가상각 비용을 줄이면서 순이익을 부풀리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이 AI의 버블의 하나의 중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신제품을 출시하는 최근의 주기를 보면 1, 2년마다 신제품을 막 출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칩을 길게 쓰면서 그러면서 수익성을 더 뽑아내고 있다라는 식으로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뭔가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성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마이클 버리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엔비디아에 하락을 베팅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젠슨 왕 CEO가 이것에 대한 이 감가상각에 대한 비판이나 이 논리적 구조를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장에서 뭔가 받아들이고 그래도 괜찮구나라는 사인을 줄 수 있으니까요. 자, 젠슨 왕이 이렇게 반박을 하기 전에 일단은 번스타인 쪽에서는 젠슨 왕이나 엔비디아 편을 좀 들어줬습니다. 손을 들어주는 모습인데 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감가상각 회계는 이거 합당한 것이다. 그것을 너무 과장할 필요가 없다. 반도체, 이 AI 칩을 매수해서 사용하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이 칩을 사서 최대 지금 6년까지 사용을 한다. 이러면서 GPU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번스타인이 일단은 조금 엔비디아 쪽에 손을 들어줬고요. 이러면서 지금도 2020년, 그러니까 완전 구형 칩이라고 할 수 있는 2020년에 만들어진 엔비디아의 AI 칩도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다. 일단은 훈련에 활용을 하고 초기에는 그것이 이제 구형이 되면 이것을 데이터 생성에 투입을 하면서 5, 6년 충분히 사용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익을 뽑아내고 있다라고 번스타인 쪽에서 좀 해소를 해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내일은 진짜 중요한 건 결국 젠스랑이 뭐라고 얘기하느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요. 자, 젠스랑 CEO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러면서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확실히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2분기, 12개 분기 과거를 쭉 살펴봤을 때 실적 발표한 다음 날 엔비디아의 주가는 평균 7.3% 상승했습니다. 물론 하락했던 적도 있지만 그만큼 내일이나 내일 모레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출렁거릴 가능성,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는 건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 투자 분쟁에서 사실상 완전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 종합청사 브리핑에서 국제투자 분쟁 해결센터 5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 분쟁 해결센터에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와 이자 지급 의무가 모두 무효라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 약 4천억 원 규모로 추산됐던 국가 배상 책임이 소급해 사라진 셈이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 때문에 고가 매각 기회를 잃었다며 국제 투자 분쟁을 제기했고 2022년에는 2억 달러대 배상 판정이 내려졌었다. 김 총리는 이번 결정을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자 한국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자, 돈 되는 섹터인 테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까지 선정해 드릴 텐데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돈 되는 섹터 골라주셨을까요? 김태현 파트너가 선정한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인 테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바로 로봇주입니다. 오늘 로봇주가 뜨거운데 시장이 참 엔비디아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반도체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좀 쉬어가는데 로봇은 또 엔비디아 때문에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파트너님. 네. 그 AI를 갖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가 지금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돌이켜보면 예전에 우리도 이제 닷컴 버블이라는 걸 경험해봤고 메타버스 네. 버블이라는 걸 경험해봤는데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그 기술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생태계, 새로운 수익 생태계가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때까지 과연 이 신기술이 어떻게 돈을 버는 기술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죠. 지금 이 투자자들이 비이성적으로 마구 투자를 하다가 이제 정신을 좀 차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결과물로 나온 수익이 좀 의문이 드는 것이죠. 계속 투자해도 돈이 될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메타버스 같은 경우 여러분이 이제 비대면 접촉을 하고 그때 당시에 이 메타버스가 굉장히 큰 돈을 벌어줄 줄 알았지만 결국
돈이 안 됐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 회사 이름 자체도 메타 플랫폼스라고 해서 메타라는 이름을 둬서 아예 바꿨지만 결국은 메타를 개발하던 개발자들 한 500여 명을 대규모로 해고했죠. 왜냐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메타버스가 AI로 변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AI에 대해서 이제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실제로 AI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과 그렇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 조금씩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 내에서 이런 AI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고비를 넘기고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나와야만 우리 한국 기업에서도 그런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것들은 결국 그 소프트웨어가 운영되는 하드웨어를 파는 그 하드웨어 장사꾼들이 돈을 법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만드는 반도체 칩 대표적인 하드웨어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회로 기판을 만드는 그 PCB 업체들, 여기 또한 그 하드웨어 업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회사들이 돈을 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PCB 업체들 강합니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 주가가 좀 조정받고 있지만 그동안 오른 걸 생각해 보시면 거의 더블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시면 이 AI가 지금 옥석가리를 하고 있고 이 옥석가리기가 이루어지는 동안 다른 종목들 그 대안을 찾아서 잠시 돈을 옮겨놓을 필요도 있다는 부분을 보시면서 그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 피지컬 AI 로봇 관련된 종목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은 이 AI가 구체적으로 돈을 버는 기술로 발전한 가장 대표적인 그 산업 섹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들을 보셔야 될 그런 타이밍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AI를 실현하고 구현하는 거, 우리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것은 로봇 산업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긴 안목으로 봤을 때 로봇주,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엔비디아가 이제 한 스푼 더 모멘텀을 얹어줬습니다. 뭐 오늘 어제도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로봇 관련된 협력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로봇주들이 잘 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로봇주들을 좀 선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주들도 요즘 너무 많은데 사실 또 로봇주들을 속속 들여다보면 그렇다고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아직 없단 말입니다. 어떤 종목을 좀 유심히 봐야 될까요? 네, 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업과 또 여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이렇게 크게 두 개의 큰 덩어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업체들은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 마이카 해가지고 이게 1980년대 이후로 중산층이 많아지면서 각 집마다 자기 자동차 한 대씩을 들여놓는 게 하나의 유행이 됐고 그게 일반적인 삶의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서비스 로봇이 만들어지면 그 서비스 로봇, 그 삼성전자가 만들 수도 있고 현대차가 만들 수도 있고 LG전자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 로봇이 만들 때 그 한 가정에 이런 서비스 로봇 한 대씩 들어놓는 그런 게 보편적인 삶의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삼성 하면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네. 삼성전자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사업부 안에 내부에서도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각각의 이제 사업부별로 이 로봇 사업을 경쟁적으로 해왔는데 이게 웨어러블 로봇 뭐 말 그대로 별로 성과가 좋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그룹 내의 로봇은 레인보우 로봇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년 1월 달 그 CES 2026에서 아마도 삼성은 추가적인 콜옵션을 행사해서 60% 이상 지분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나머지 지분도 사들여서 상장 폐지를 할 가능성도 있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그룹의 로봇 사업이 재편된다는 것은 이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든 양팔형 로봇 RBY1을 대량으로 36대, 대당 한 1억씩 되는데 36대를 구매를 해서 삼성전자 내 각 사업부별로 이 로봇을 내려보내서 실증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량 발주가 나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번 3분기에도 적자를 냈지만 이 순식간에 흑자로 돌려보내는 건 금세입니다. 그만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그룹이라는 배경을 두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삼성그룹 중에 삼성 그 중공업 이쪽에서는 조선 쪽에다가 용접용 로봇을 또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볼 필요가 있고 LG전자도 이게 못지않게 그 다양한 그 상장 로봇 회사에 투자를 해놓고 있습니다. 로봇스타는 아예 경영권을 인수해서 산업용 로봇을 가져가서 자신들의 제조 공장에 사용하고 있고요. 로보티즈라는 업체는 2대주로 참여하면서 로보티즈는 로봇의 가장 핵심적인 로봇 액추에이터를 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LG전자가 로보티즈도 M&A를 할 수도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로보티즈는 이 로봇 사업 자체를 부품 사업과 그다음에 이동 로봇, 자율주행 로봇 사업부로 나눴습니다. 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M&A 가능성도 높여주고 있죠. 그런 면을 보시면서 이 로봇 쪽의 다양한 종목들, 특히 휴머노id 로봇을 만드는 쪽과 또 그래서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쪽, 그다음에 로봇 부품 쪽에서 핵심적인 부품을 개발하는 회사 이런 쪽을 주의 있게 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로보티즈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뭐 삼성, LG가 든든하게 뒤에서 받쳐주는 로봇주들을 봤고요. 자, 그러면 탑픽 종목을 로봇주 중에 하나 골라주실까요? 네, 하이젠 R&M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하이젠 회사는 R&M, 네. 국내에서 모터 쪽에서는 한 3위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옛날에 LG 산전에서 이 그러니까 모터를 만들던 사업부가 분사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요. 그래서 이 회사 규모나 또 사이즈나 내부의 시스템은 대부분 다 대기업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회사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올 상반기부터 해서 하반기까지 하이젠 R&M이 거의 한 10,000원대부터 한 지금 4만 원, 5만 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젠 R&M은 성장성 때문에도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실적이 주가를 밀어올리기 때문에 그렇고 이 회사가 만드는 로봇 액추에이터나 이런 로봇 핵심적인 이 부품들은 다른 휴머노id 로봇을 사용할 때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 하이젠 R&M이 속해 있는 이 K 휴머노이드 연합 이거 정부에서 이제 주도해서 만든 건데요. 여기에 현대차도 참여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그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 중에 그게 상장을 못하면 거기 이제 3대 주주인가요?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는 20% 지분에 대해서 이 풋옵션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뭐 엔비디아 주식을 엄청나게 팔아제낀 걸 보셨을 텐데 지금 이 미국의 이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일본 그러니까 소프트뱅크는 돈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젠 R&M은 거기에 이 로봇 그 액추에이터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이런 그 하이젠 R&M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그리고 대량 양산에 대해서 부품을 납품하는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도 하이젠 R&M이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5만 원대 이하에서 분할해서 매수하시면서 매수 단가를 가장 낮추고 매수량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서 이 회사는 그 목표가를 한 10만 원 먼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4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픽 하이젠 R&M 주셨는데 목표 가격 10만 원까지 높게 보고 계십니다. 로봇주들 계속 지금 부각받고 있고 앞으로 새로운 신산업의 선두주자에 설 업종이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김태호 파트너가 고른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뭘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화장품도 좀 보겠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금 쉬고 있어요. 뭐 수출은 잘 되고 있는데 뭐 관세 부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노이즈들도 있는 상황인데 화장품주 지금 공략해 볼 만한 적절한 타이밍일까요? 네. 다시? 일단 월달 환율이 1,467원, 60원대를 넘어갔죠. 네. 그리고 예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원화가 약세가 나타나고 달러가 강세를 나타낼 때 이럴 때 수출주들이 잘 됩니다. 그쵸. 그런데 화장품주는 작년 기준으로 수출해서 100억 달러를 넘겼어요. 네. 102억 달러 기록하고 올해 상반기만 55억 달러 규모로 수출을 했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뭐 말 그대로 트럼프 관세해가지고 이 화장품에다 관세를 붙이겠다 해서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팔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팔고 있는 화장품은 20달러, 30달러 이 정도 가격대의 그 화장품들이 많이 판매됩니다. 20달러에 15% 환율이 그러니까 관세가 관세. 붙어도 한 1,500원 정도 더 오르는 겁니다. 그 정도는 미국인들이 충분히 소비를 하죠. 그만큼 이 미국에서 관세 문제가 이슈화 돼도 팔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한국 제품들이 품질이 굉장히 좋고 요번에 중국 쪽이 이번에 무비자 입국을 하면서 한국에 관광 오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네. 이거는 숫자로 확인되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 그 한일령이라고 그러죠. 일본에 대해서 이제 중국과 일본이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는데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 때 뭐 서로 좀 사이가 안 좋은 그런 발언들이 오가면서 지금 각자 대사를 초치하고 아주 난장판입니다. 그러다 보니 네. 일본으로 여행 가던 중국인들이 방향을 한국으로 많이 돌리고 그게 자연스럽게 한일령 해제랑 연결되는 것이죠. 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한국 화장품입니다. 예전에도 2017년 그러니까 중국 사드 보복이 전에 이 제품, 그러니까 우리 한국 화장품들이
어마어마하게 중국 시장에 팔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드 보복 때문에 한한령 때문에 이게 안 팔리고 화장품 매대에서 맨 뒤로 사라지고 하면서 잘 노출이 안 되었죠. 하지만 그 사이에도 중국인 보따리상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게 수입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면을 잘 보시면서 이 종목 화장품에 대해서 이 수주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종목 좀 골라보겠습니다. 어떤 화장품주들을 좀 볼까요? 네, 무조건 대장주는 LG 생활건강이죠. LG 생활건강. LG 건강은 어차피 중국에다가 워낙 많이 투자해놔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안 좋았던 그쵸, 겁니다. 예. 실적도 안 좋고. 이 LG 생활건강은 크게 세 가지 사업 분야를 하는데 그중에서 화장품이 주력이고 성장성을 담보하는 쪽인데 이쪽이 저번에 2분기 연속 적자를 냈습니다. 네네. 영업 적자를 내면서 그것 때문에 LG 생활건강에 대해서 29만 원 정도 주가를 할 때 25만 원짜리 레포트를 대신권 그 애널리스트가 과감하게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놓친 건 LG 생활건강이 이번 임시요청을 통해서 CEO를 바꿨다는 것이죠. 그쵸. CEO를 이번에 마케팅하고 이런 쪽에 로레알 쪽에서 근무하시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시고 검증된 인력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사업을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LG 생활건강의 화장품에 대한 이 매출이 늘어나고 실적이 돌았으면 LG 생활건강의 기업 가치는 올라갑니다. 네. 그럴 때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LG 생활건강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예. 두 번째로 아모레퍼시픽도 중국에 워낙 많이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은 조기에 먼저 중국 시장보다 미국과 뭐 중동 또 이게 동남아 쪽 이런 다른 시장 중국을 제외한 다른 시장에 또 말 그대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시장이 한 2, 3년 정도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때 이 타격이 좀 덜했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먼저 치고 나간 겁니다. 그다음에 LG 생활건강이 따라가겠죠. 왜냐면 이 둘이 아무리 뭐 다른 달마 뭐 글로벌이나 뭐 다른 요 최근에 상장한 이 업체들 APR, APR 그런 종목들이 좋다고는 하지만 역시 구간이 명간이라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 화장품 회사들 이 회사들이 나름대로 실적을 잘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번을 봐주시고요. 네. 일단 마지막 종목은 네, 탑픽 알려주시죠 바로. 네. 네, 그러면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네, 이 업체는 화장품 OEM, ODM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화장품을 어느 회사든 이 기획을 해서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생산 캐파도 많이 늘려놨고 고객만 늘어나면 실적을 더 늘려갈 수 있고 이미 3분기 실적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던 걸 증명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7만 5천 원 이하에서 분할해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7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과 일본의 이 충돌로 우리가 또 반사 수혜를 봤는데 뭐 엔터나 화장품 이런 것들도 결국에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잘 지켜보자. 그중에서도 코스메카 코리아를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자, 오늘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했는데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파트너님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월가의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미국 투자사 스티펠은 목표 주가를 기존 212달러여에서 250달러로 상향했다. 현재 주가 대비 약 34%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스티펠의 루벤 로이 애널리스트는 이번 분기에도 완만한 수준의 서프라이즈가 이어질 것이라며 4분기 가이던스 역시 낙관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GTC 기조연설에서 블랙웰 루빈 기반 인프라 누적 주물량이 5천억 달러 이상이라고 공개한 점을 핵심 근거로 꼽았다. 로이는 올해 말 엔비디아의 최대 매출 가능 규모를 1,000억 달러 이상, 장기적으로는 1조 달러 근접 가능성도 제시했다. 그는 범용 컴퓨팅에서 가속 컴퓨팅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향후 엔비디아 매출과 이익의 최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뉴욕 증시는 18일 또다시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엔비디아는 이날 2.8% 하락하며 AI 대형주의 조정 흐름을 재확인했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 0.7% 정도, 코스닥은 0.7%대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하락을 막 반복하면서 좀 멀미나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낙폭을 이제 또 조금씩 또 줄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보시는 것처럼 3,800선, 코스닥은 850선까지 내려갔지만 그래도 다시 힘을 내면서 조금씩 상승 탄력을 보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 앞서서도 저희가 중국, 일본 이야기를 좀 했는데 중국이 확실히 지금 한일령을 뭔가 시도하려는 움직임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올라오는 속보를 통해서 보면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지한다는 통보를 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것을 중지하겠다라는 통보를 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면서 중국과 일본의 트러블이 실제 이제 가시화되고 있네요. 이런 것들을 보면 과거에 우리가 당했던 것 같은 일들이 지금 일본으로 건너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시장이 반응을 하고 또 실제로 수혜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있을지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하면서 투자 전략의 하나의 축으로 또 세워보면서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확인해봤고 이제 오후장 종목 레이더를 통해서 시장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TV의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또 종목을 보면서 시장 분위기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골라주신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좀 볼까요? 물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역시 엔비디아 요즘 아까도 저도 살짝 말씀드린 엔비디아 때문에 시장이 힘든데 엔비디아 때문에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올라갑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면서 다른 로봇 관련주들도 다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고 좋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로봇 관련주들의 특징적인 것은 엔젤 로보틱스라든가 또는 SPG 같은 종목들이 삼성과 소위 말해서 이제 협업 관계라든가 공급을 했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이제 같이 나타났는데 굳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삼성하고 엔비디아가 같이 손을 잡고 로봇 휴머노이드 쪽과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쪽 부분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전담을 할 수밖에 없다. 그쵸. 그리고 또 삼성의 어떠한 해외 진출이라든가 로봇 사업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핵심 추계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시장을 통해서도 뉴스를 통해서도 봐왔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25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 때 30만 원 이하짜리에서 1, 2차 목표가 45만 원도 다 돌파를 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연출이 됐고요. 50만 원도 넘어갔던 흐름이었죠. 그리고 3차 목표가 55만 원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결국은 로봇 관련주들에 있어서 이제 물론 중소형 단도 있고 많이 순환 흐름들이 연출되는데 크게 보면은 우리가 한 두 가지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과 연관이 되는 로봇 관련주들, 뭐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봇이라든가 또는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그리고 또 로보티즈 LG 이런 쪽에 중심이 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불안감. 뭔가 그쵸, 예. 매출은 조금씩 늘어나는데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이 흑자 전환되거나 이러한 기업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찾아보기가 그렇죠. 힘들어요. 그 대표적인 게 또 SPG 같은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속기 쪽 부분에 있어서의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실적이 뒷받침돼주는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대기업과 연관이 되는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접근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여러분들 지금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 네. 지금 이제 고민입니다. 이제 지금이라도 레인보우를 못 사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괜찮은지 그렇습니다.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0만 9천 원을 넘어가기 전까지의 모습들을 보시면 거의 뭐 올 상반기에 잠깐 반등을 주었다가 그리고 나서는 한 6, 7개월을 이렇게 횡보했던 쉬었어요. 겁니다. 예. 그러고 나니까 항상 주가라는 것은 장기간에 횡보하면 할수록 그 어떤 지지라인이 무너지지 않을 때는 시세의 폭발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진통의 과정을 겪고 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급등의 어떤 패턴이 연출이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그렇다면 이 종목이 더 빠지면 뭐 30만 원도 깨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보다는 오히려 이 직전에 고점을 형성해 주는 이러한 자리들 35, 6만 원이 네네. 오히려 지금 하방을 잡아주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신다면 로봇 관련주들을 내가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면 이게 강했기 때문에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21선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런 재료도 나오면서 버텨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 또 하나 오늘 SPG 같은 경우도 네네. 아주 강한 흐름이 연출되는데 SPG는 어떻습니까? 거의 지난번 구간들이 연출됐던 이 61선까지 다 밀려 내려갔던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러한 폭발성 있는 거래와 그리고 급등을 보여주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떤 이 로봇 관련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반도체 관련주들 또는 조방원전 이런 어떤 주도 섹터들 중에서도 이렇게 21선 또는 61선까지 밀려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여러분들이 쫄 필요 없이 조금씩 분할 매수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정도의 자리 또 이평선 근처까지 또 살짝 터치하면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좋은 위치인 것 같기도 하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다른 로봇주들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기업의 뒤가 든든한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감속기라든지 이런 거 실적이 아예 나오는 것들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첫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 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주셨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 호텔신라입니다. 자, 지금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도 드렸지만 중국, 일본의 싸움이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씩 한알령 했던 것처럼 데자뷰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또 이제 우리는 기대하는 게 중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한알령도 이제 완전히 좀 해소가 되는 것들을 기대하면 뭐 엔터나 콘텐츠 이런 것까지 온기가 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는데 호텔신라도 그런 쪽으로 봐야 될까요? 여행객들이 오면은 잠은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신라 호텔 뭐 이런 어떤 개념만 있었는데 네. 최근 보면은 신라 스테이 해가지고 상당히 네, 그렇죠. 많이 네. 이 대중화, 보급화 어떻게 보면 단체 관광객들을 겨냥한 그러한 호텔 아니냐. 그렇죠. 이부진 회장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그 호텔 쪽 부분에 있어서 진심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네, 이런 맞아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뭐 신용등급 하향도 됐고 또 사실은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철수라든가 그렇죠, 또는 마카오 쪽에 있는 면세점도 철수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뭔가 그래도 이제 돈 되는 쪽으로 좀 집중을 하자 이런 의미 있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뭐 올해 실적 뭐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 내년도 실적이 상당히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뭐 11월 다 가고 12월 한 달 남았는데 내년을 겨냥해서 본다라면 매출 3조 6천억 정도 뭐 YOY 기준으로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네네. 예상이 됩니다만 영업이익이 1,320억으로 무려 370%
10%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죠. 면세점 떼는 게 이 정도까지 개선되는 그렇죠.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면세점 쪽뿐만 해도 일부에서는 600억에서 900억 정도의 손실 날 것을 막는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호텔에서 주무신다 생각하고 이렇게 호텔 신라도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겠느냐.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호텔 부분의 파이프라인을 확장한다라는 거. 이제 문제는 또 매출단이 아무래도 좀 축소되지 않겠습니까? 그 그렇죠. 부분은 이제 어떻게 또 커버를 해줄 것이냐라는 이러한 부분이 남아 있긴 한데 주가의 위치들을 보면은 부담이 없는 위치에서 바닥을 이제 막 네, 벗어나려는 위치라는 조정을 거.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봉의 모습을 먼저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사실은 지난번에 이러한 자리들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은 올 3월 달에 이렇게 한번 급등이 연출되면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됐던 이러한 자리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결국은 이번 9월 달에 58,000원까지도 넘어가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이후에 뭐 면세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불거지면서 주가가 현재 위치들을 보시면 8월 달에 저점 한번 나왔고 그리고 또 9월 달에 45,000원까지 갔다가 그리고 최근 들어서의 모습은 이제 이 60일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하방을 잡으려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네. 염두에 두신다면 현재 호텔 신라의 경우는 지금의 위치들 여기서 한 단계 이제 레벨 다운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직전에 요 저점대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이러한 자리들인데 하방을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45,000원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손절가 45,000원 정도 또 조금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은 뭐 43,000원 라인 직전 저점이라고도 볼 수 네네.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죠. 그래서 이러한 자리들이 잘 유지가 돼주는 흐름들이 연출이 돼준다면 1차적으로는 여기가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48,000원에서부터 한 5만 원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데 현재 자리 정도면은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1차 목표가 뭐 58,000원 내지는 6만 원 정도를 설정해 놓고 호텔 신라 조금씩 모아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호텔 신라. 뭐 어제 뭐 롯데관광개발이나 서부 TNL이나 뭐 서부 TND나 GS PNL이나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막 갔는데 호텔 신라는 아직도 힘을 못 받고 있거든요. 원래 좀 무겁죠. 네, 그러니까요. 앞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호텔 신라 내년 실적 개선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까요? 세 번째 종목은 뭐가 나올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뭐 이것도 같은 괴를 같이 하는 종목입니다. 여행주. 어제 그제는 일본, 중국 갈등이 나왔을 때 호텔, 카지노 뭐 이런 쪽으로 좀 주가가 가더니 오늘은 호텔들이 좀 쉬고 오늘은 오히려 여행주들이 좀 많이 그렇죠. 가더라고요. 여행주도 실제로 수혜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이틀 동안 급등한 시세에서는 차익 실현을 나서는 게 네네.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흔히 여행객들 얘기를 할 때 항공 관련된 이러한 쪽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인바운드 쪽보다는 아웃바운드 그쵸, 쪽에서의 수익성들이 많이 개선이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노랑풍선도 물론 분기 흑자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당히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소위 말하는 중국과 일본의 이러한 여행 금지라든가 뭐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사실상 지금 당장은 우리 쪽으로 확 어떠한 뭐 쇼킹할 만한 그런 것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반기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적자와 흑자 옹기 기준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실적의 안정성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의 위치들을 한번 좀 보시면은요, 이 지금 월봉의 모습을 보시는데 이렇게 한 단계 레벨 다운되고 나서는 좀처럼 이 저항대를 돌파를 못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이게 이제 8,100원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들이 쉽게 넘어가지 못한다면 제한된 박스권의 어떤 움직임들, 뭐 한 4,500원이라든가 7,500원 정도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기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랑풍선까지 오늘 뭐 여행주들이 잘 가고는 있는데 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여행사는 이제 우리 관광객들이 해외에 나갈 때 사실 그렇죠. 결제를 하고 여행 상품을 사고 하는 것이지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 여행사를 사용하는 건 사실 드물잖아요. 네. 와서 이제 뭐 올리브영 가서 물건 사면 그쵸, 그쵸. 올리브영이 좋아지는 거겠죠. 오히려 소비재 쪽을 소비재 맞습니다.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호텔은 뭐 당연히 숙박을 하니까 연계되는 거지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여행주들은 많이 올라온 것 좀 수익 실현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오장 종목 레이더 서동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또 좋은 전략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오후 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